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어제 저도 언론의 발표를 봤는데 다소 좀 포퓰리즘적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고소득층에 대해서 또 대기업에 대해서 또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서 또 우리 면세자가 한 800만 명 퍼센티지로 48% 되거든요. 네. 이러한 그 세제 개편이면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얘기하면서 또 그 전체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면세자 48%, 이게 절반이 세금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점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세제는 경기와 민감하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가 한참 어려운 때에 이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면에서 다소 좀 너무 좀 인기영합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네. 돈 많이 가진 기업 부자들한테는 많이 걷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의원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5억 이상 그 소득자들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초고소득자들이고요. 기업들도 네. 500억 이상 이제 이익이 나는 그 회사들은 좀 분리해서 조금 더 걷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걸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제 부자 감세 흔히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현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그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네. 지금 세고세율이 38%인데 이제 또 38%라도 이제 실제 세금을 얼마 내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효세율인데 32%, 전에보다도 2%포인트를 올렸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이제 상위 소득 1%가 내는 세금이 전체 세금의 42%입니다. 네. 선진국 미국 같으면 37%. 그래서 상위 1%가 42%를 내고 상위 10%가 4분의 3, 75%를 내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고소득자에 대해서 이미 중과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작년 재작년에 고소득자한테 세를 더 받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이렇게 바꾸는 조치를 해서 세금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인하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쭉 내려와서 현재 22%가 돼 있고,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실질적인 대기업의 혜택이 안 가게 하는 감면 조항은 많이 없애서 지금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2%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한 12% 되지만요. 이렇게 해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이제 전반적인 경기와 연관돼서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인하로 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상위 소득자들, 예를 들면 1%, 10%의 이 고소득자들의 이 조세 부담률이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건 우리나라의 계층 간의 소득의 불균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하고, 또 이제 구라파는 말이지 40% 된대 하는데, 구라파는 고비용 고복지 아닙니까? 복지를 많이 해주는 대신에 많이 내려라. 거기는 40 몇 프로까지 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라는 것은 우리 전체 경제 시스템 또 복지 시스템 이런 거와 연관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소득세를 많이 높여야 된다, 구라파는 많이 내자 했는데, 거기는 이제 복지 수요를 전부 많이 세금을 부담해서 예. 복지를 좀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과 연관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 부자 증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대선 경험으로 얘기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담배세를 올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물론 이 담배라는 건 서민들만 피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로 많이들 피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민 증세가 입이 됐다. 근데 왜 부자 증세 하는 거에 이렇게
완전히 반대하냐 이런 의견들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담배세 많이들 오해들이 있는데 담배는 사실은 이게 그 국민 건강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담배세를 그렇게 담배값이죠. 담배세 이렇게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9.2%에서 7.8%로 되고 또 담배 전체 흡연율이 43%가 한 4% 줄어서 39%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담배세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어떤 서민 증세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4%포인트 정도 준 것도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물론 그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그거 내리려고 했느냐 또 청소년 흡연율은 사실 9.2에서 7.8이니까 상당히 줄었고요. 그러나 하여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배값이 부담스러워서 끊는 상황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담배값이 사실은 또 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물론 소득 수준에 관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우리가 굉장히 싼 축에 속한다는 그렇죠.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요, 의원님. 담배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상당히 부담 요인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부담을 안 드리는 게 좋은데 이렇게 또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 전체적인 네. 측면도 좀 함께 봐주시면 그렇죠.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세수 진도율이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왜 세수 펑크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느 쪽에서든 간에 이 재정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인세 중에 과세 표준 기준으로 500억 원 넘는 법인세율을 22%에서 한 3%포인트 올리자. 그러면 한 4조 넘게 재정이 보완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어느 부채를 계속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네. 어디선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지금 이제 법인세는 이제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소득도 늘리고 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소득도 늘려서 세수를 늘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려가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 상위 500억 이상에서 뭐 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냐 하는데 이 법인세는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로 쭉 가고 있고 다만 말씀 올렸듯이 대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 감면 조항을 많이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2%지만 실효세율은 19.2%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리고 또 이제 법인세가 큰 지표가 되는 게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을 갈까 중국을 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가거든요. 우리나라가 보니까 외자 유치가 2006년경부터 100억 불에서 뭐 130억 불, 2009년에 법인세가 내려가면서 조금 150억 불 뭐 이렇게 조금 올라가지만 지금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좀 정체가 돼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이제 작년에 한번 이렇게 한 200억 불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러한 외자 유치 투자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병우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왜 네네. 명의만 법인으로 돼 있고 직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 내지는 뭐 주주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실은 회사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들 이거 중과세해야 된다 이런 법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문제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나 소득세는 이연이 될지언정 전부 부과가 되고 네. 만약에 법인에서 이제 사적으로 지난번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적으로 쓰는 문제가 많이 제기됐더라고요. 사적으로 쓴 거는 법인세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현행 규정 하에서도 엄격히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은 법제적인 보완은 필요하면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신 거고요. 그죠? 네네. 필요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이런 건 보완해야 됩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세무당국 관계자들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문제가 다 보완이 된다고 그러는데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그건 뭐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그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5억 원 이상,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이게 사실 네네.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원이니까요. 소득은 5억 원은 훨씬 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금액으로는 상당히 되더라고요. 한 7천억 가량 되는 걸로 계산이 나와 있던데요.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조금 높이는 것까지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 말씀 올렸듯이 이제 그 조세는 우리 이 고소득자 상위 1%가 세금을 42% 내고 10%가 75%를 내고 이 우리가 고소득자가 전체적인 세수를 부담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은 상위 1%가 37%를 세금을 냅니다. 우리보다 5% 적고 뭐 오늘 아침은 보니까 뭐 영국보다 우리가 16배 높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취급하면서 우리가 48%의 면세자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가 넓은 세원 모두 세금을 내면서 낮은 세율로 가는 게 원칙적이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하는데 특정 계층을 타겟팅해서 하는 것이 과연 조세 형평 종합적으로 볼 때 네. 맞느냐 하는 거를 좀 한번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정 계층을 타겟팅해서 대기업 돈이 쓰니까 내라, 고소득자 돈이 쓰니까 내라.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일견 좋은 것 같지만 그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걸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뭐 지방세 내지 보험 뭐 이렇게 할 때 부담이 아마 한 50% 이상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네. 저 체크해보면 그래서 이게 그 상위 고소득자에 대해서 우리 세수가 글로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집중이 돼 있는데 선진국보다 훨씬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알겠습니다.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은 뭐 신중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경욱 대변인이요. 야당의 고소득자의 소득세하고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당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 놓고 공론장을 마련해보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저희들 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네. 이제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전혀 안 되고 꼭 해야 된다는 게 있겠습니까? 서로 잘 토의하다 보면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